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의 백준입니다. 학사 공지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추후에 변경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관련된 내용은 이클리스에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 공지가 올라가게 되면 꼭 미리 확인하셔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고 계셔야지 뭐 출석하는 데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주된 내용은 두 개조로 실습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론 수업은 지금처럼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 위주의 이제 동영상 강의랑 그다음에 실제로 와서 대면으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습은 어, 두 개조로 나눠서 제가 6, 7, 8, 5, 6, 7, 8까지 이제 수업인데 5, 6을 출석해야 되는 학생과 그 다음에 7, 8에 출석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그 조를 좀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번을 보고 학번 순서대로 해서 분리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전이 아니라 뭐 앞에 나오는 학생과 뒤에 나오는 학생들을 구분을 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실습 위주로만 두 개 조로 나눠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이 동영상 강의는 다 같이 보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요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제가 딱 금요일 날 전까지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목요일 날쯤은 목요일 전에는 올려드려야 수요일 날쯤은 올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하시거나 이런 걸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제가 동영상 강의를 늦지 않게 올릴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릴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난 다음에 학생한테 이제 내용을 쪽지를 전달받았는데 쪽지 내용이 이제 싱크가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원본 영상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원본 영상부터가 되게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 미니멈하게 얘기해서 한 1분 정도의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뭐 더 이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봤으니까 정확하게 더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싱크가 안 맞아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뭐 비트 프레임이라는 그런 고전 비트 프레임과 가변 비트 프레임이라는 좀 그런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변경을 해가지고 제가 가변 비트 프레임을 쓰고 있었는데 고정 비트 프레임을 쓰게 되면 뭐 영상의 질은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변하는 저같이 이렇게 정적으로 하는 이런 거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좀 뭐 밖에서 야외에서 촬영하는 그런 거에서는 좀 가변 비트 프레임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번 학기에도 동영상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좀 편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서 여러 영상을 붙이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수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예 영상을 끊지 않고 최대한 한 번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거의 손을 안 대고 위주로 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 번에 녹음되는 시간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성 싱크에 또 컴퓨터 이제 또 성능에 따라서도 좀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번에 고정 비트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다른 수업을 한번 찍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서는 고정 비트 프레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들어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쪽지든 뭐 단톡방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메일이든 이런 걸로 또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런 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제 뭐 전처럼 편집을 하는 방식이든 그런 방식들을 선택을 해서 어, 한번 영상을 다시 더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테니까요. 어차피 지금 요번 학기에는 앞으로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영상 강의는 계속 작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동영상 강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동영상 강의가 또 오랫동안 이거 동영상 강의를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중간고사 넘어서까지 동영상 강의가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는 또 장점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이라 이제 한글의 날이 어, 공강이기 때문에 그날 또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좀 동영상 강의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학과 사무실이랑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계속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사실은 제가 또 한 번도 여러분들 보질 못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어서 이 수업에 좀 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2학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C와 C++를 1학년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반에서 이제 C와 C++에서 이제 많이 그냥 사용하는 것들을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오늘은 좀 이론 수업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수 좀 가장 프로그램에서 가장 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제가 그냥 비대면에서 그냥 첫 주에 이제 그런 강의 내용들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이클립스까지 설치하는 거를 제 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어, 뭐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뭐 이게 어차피 실습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실습실에서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자리에서 설치는 안 하셔도 되지만 뭐 또 원하신다면 설치하시거나 이런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설치 제가 했던 방법대로 보시고 설치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습을 따라 하셔도 되고, 네, 저는 여기서 어, 실습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얘기들 위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바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 해가지고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 혼자 혼자 공부하는 자바라는 책에 있는 1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클래스 설치한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바이트 코드 파일의 자바 뭐 가상 머신이라는데 우리가 그 C나 C++ 같은 경우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 나오는 .exe 파일이라든지 어떤 다른 DLL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자바라는 파일이 어, 바이트 코드로 한 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로 한 번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바이트 코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기계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라는 걸로 변경이 한 번 돼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자바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기계어로 변경이 되면서 JVM이라는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코드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자바 같은 경우는 조금 그 C 같은 경우는 뭐 DLL이나 아니면은 뭐 ES.exe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해서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그 실행 파일을 다시 복원해서 코드로 변경하는 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바보다는. 그래서 그건 되게 어려운데 어, 자바 같은 경우는 점 클래스 파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점 클래스 파일이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점 클래스 파일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점 ex 파일로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어 이거는 리버스 엔진 리버스 엔진 리버스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쓰게 되면 리버스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은 거의 뭐 함수명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클래스명이나 이런 명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다 100% 거의 100% 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는 좀 그런 거에 좀 취약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근데 바이트 코드로 한번 존재를 하고 이게 자바 VM이라는 거를 통해서 구동이 되죠. 그래서 윈도우용 우리가 이제 JVM을 어떤 걸 설치하냐에 따라서 리눅스용 JVM을 설치하냐 그리고 자바 JVM을 설치하냐에 따라서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거고 PC에 그리고 우리 소스 코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스 코드는 동일하죠. 뭐 C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C는 이쪽 이 컴파일 해주는 누군가가
요 코드를 가져와서 컴파일 해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바이트 코드로 되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비교 대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C밖에 없어요. 사실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자바와 비교 대상이 이제 C밖에 없다면 저희가 아마 수업을 하면서 많이 이제 C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교 대상으로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수업이 좀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바 VM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는 자바라는 파일, 우리는 동일한 코드를 작성을 하고, 바이트 코드까지는 동일하고, 여기서 이게 윈도우용 자바 가상 머신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리눅스용 자바 가상 머신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동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거에 맞는 구동을 하는 거죠. 똑같은 동작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 클래스 이제 실습인데요. 밑에 이제 명령어 라인 실습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쓰지 않죠. 이거는 그 명령어 창에서 어, 명령어를 쓰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거의 이클립스에서만 실습을 할 거니까요. 이클립스 위주로만 실습을 할 때문에 요거는 안 하고 이제 이클립스에서 한번 이렇게 실습하는 단계 요런 건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뉴 프로젝트를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네 이렇게 좀 줄여도 되겠네요. 그래서 챕터 01이라는 제가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그냥 보통 여기 JR2라고 해가지고 JR2라고 해서 우리 자바 버전 요거 맞는 거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설치를 하나만 해놨으니까요. 이거는 그 맞춰서 아마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피니쉬를 눌러도 되는데요. 넥스트 눌러봐도 또 다음에 이제 뭐가 어떻게 생성될 건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제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거기에 이제 소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SIC라는 폴더가 같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게 되는 건 이제 슬러시 빈 챕터에 폴더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될 거다. 이거는 이쪽에 아마 클래스 파일을 놔두게 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게 되면 뉴 모듈 인포라는 게 모델 인포 자바라는 게 생성되는데 이게 아마 자바 11 버전부터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 봤는데 11 버전을 처음 써봐서 그래서 11 버전 보니까 모듈 인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그런 패키지들 넣을지 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똑같이 크리에이트 눌러주면 자바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는 아마 좀 이따 가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바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거는 끄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예전에 생성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소스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패키지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new 해서 패키지를 누르면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이때 섹션 01.exam 01로 제가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new 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보이드 메인이라는 우리가 그 자바 클래스에서 시작이 되는 메인, C에서는 메인 함수가 되는 거죠. 메인 클래스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화면이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메인 클래스가 생성이 되죠.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탭키를 눌러서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 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스템 out 점 println 하고 헬로 월드라는 거의 우리가 맨 처음에 하게 되는 맨 처음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아, 헬로 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어, 실제 코드가 있는 곳에 가보면 저장을 함으로써 점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하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고요. 저장만 함으로써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요 run이라는 F5라는 다축키인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쪽에 헬로 월드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습하면서 바이트 코드까지 실습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할 거니까요. 이건 가장 간단한 코드를 한 거고, 이론적으로 이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위주로 이제 제가 코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패키지 파일 같은 걸 만들게 되면 파일에서 보게 되면 점으로 만들었던 패키지들이 폴더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들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폴더에 있고 자, .java, main.java라는 파일이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이트 코드 생성하고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모듈 얘기를 했었는데 모듈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코드를 만들 때 가장 패키지 하나하나가 다 이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클립스에서 이제 모듈 개발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들을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그걸 하나에 묶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패키지 하나씩 하나씩 만들 때마다 패키지 안에 있는 게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듈들이 쭉쭉쭉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듈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듈 기술자 우리가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모듈 인포라는 자바가 생성되는데 이때 이제 의존적인 모듈들 내가 만들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듈들을 쓸 때 이제 그 패키지를 외부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모듈 기술자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그래서 모듈에는 그런 어떤 패키지를 넣을 건지를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듈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클립스에서 어떤 모듈도 넣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모듈 인포에는 여러 가면 아무것도 넣지 않았죠. 그러면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면은 기본적으로는 java.base라는 모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른 모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듈들을 맞춰서 우리가 뭐 스윙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SQL이라는 걸 쓸 때는 이런 모듈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그거를 전체를 통과하는 거는 java.se라는 모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듈에다가 이런 거를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requires라는 명령을 통해서 모듈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저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임포트 할 때 저런 자바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초니까 안 넣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바 베이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요 모듈 인포스에다가 인포에다가 많이 좀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익스포트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구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은 자바 모듈만 사용할 경우에 그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듈화가 필요한 게 이제 패키지에 대한 보안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런타임 타임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데 기본적으로 자바가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모든 자바 파일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그 우리가 컴파일하게 되면 헬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에 플러스 이 패키지들이 모두 포함이 됐었던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요 지금 11 버전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걸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또 이제 보안적인 요인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로 묶어 놓으면 그게 이제 외부에 좀 노출이 좀 덜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하면서 계속 넣을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선언 부분인데요. 패키지는 이렇게 점으로 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코드를 하면은 특별히 제가 뭘 타이핑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맨 위에 그냥 자동으로 쳐져 있었죠. 패키지가 어떤 패키지라는 걸 표현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요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더로 이렇게 써놔도 어, 여기 하나의 폴더로 구성이 되죠. 아까 그거는 폴더에서 보셨으니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지금 이제 나타낼 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거는 클래스 선언, 그리고 패키지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해본 가장 기본에서 메인 클래스, 제가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소드, 그리고 제가 거기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는 실행부호가 있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주석을 다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C에서나 C++에서 많이 주석을 달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슬러시랑 그 다음에 좀 여러 문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줄 라인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러시에 곱하기의 표시를 해서 주석을 다는 게 있고 자바에서 이제 C나 C++에 많이 없는 기능 중에 이제 도큐멘트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다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 표시를 두 개를 써주면 됩니다. 두 개를 써주게 되면 거기에 쭉 하면서 뭐가 나오고 이제 뭐 자와 독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뭐 이름, 지훈,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쓰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눌러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여기는 리턴형은 아, 버전 뭐 1번 0.1 버전 뭐 그 다음에 어, 리턴형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리턴은 안 나오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설명 이거는 처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작성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어, 주석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주석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걸 문서로 만들어질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문서로 만들어지는데 자바에서는 좀 문서 만드는 것까지도 좀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 도큐먼트라는 주석으로 문서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바 독이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요게 이제 설명이 쭉 빠져나와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그런 API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실습이 되는데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익스포트를 눌러보고 그다음에 자바독을 아마 선택을 하면 자바의 자바독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넣었던 거 선택했던 거 얘만 넣었죠. 제가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 패키지에 있는 걸 누르고 그리고 위치를 어디를 지정할 건지 여기다 위치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예, 피니시를 눌러보면 뭐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자바독이 뭐가 많이 생겼죠. 그러면 제가 한번 아까 폴더를 다시 가보면 아까 없던 자바독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자바독이 생겼는데 뭔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HTML을 더블 클릭해 보면 사이즈가 좀 크네요.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뭐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제가 패키지를 눌러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존재를 하죠.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눌러보면 버전은 0.1에 뭐 만든 사람은 누구 제가 썼던 것들이 이렇게 문서화로 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용하는 또 이제 메인 메소드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바독 문서, API 문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C에는 없는 기능이죠. C에는 없는 기능이라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쉽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클래스들의 이제 그런 자바 독을 만들어질 때 API로 만들어지고 실제로도 저런 API대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또 코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API가 잘 만들어서 뭐 한글로 되어 있는 API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자바독 API는 그런 걸 찾아보셔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바독을 만드는 한번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세미콜론을 통해서 이런 세미콜론을 통해서 그 종료되는 문자열이 종료되는 거라든지 이런 실행문의 종류들 우리가 그 메인 모스드에 이제 실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C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로 가면 제가 한번 자세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출판사 사이트에서 이제 코드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실습할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챕터 2로 넘어와서 변수와 이제 타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변수나 타입들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 변수 선언, 변수 뭐 사용 범위가 핵심 키워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저장할 수 있는 수많은 번지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가 있다 그러면 어느 번지수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박스를 많이 놔두고요. 그리고 그 번지수를 우리가 숫자로 바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변수명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x나 y라는 변수명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값을 저장을 하는데 이때 먼저 선언돼야 될 게 변수명의 어떤 타입인지를 이게 정수 타입이냐 실수 타입이냐 타입인 거를 넣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값이 정수든 어떤 값이든 간에 어떤 값이든 간에 정수 타입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어떤 값이든 간에 실수 타입이라는 값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그래서 모든 그 변수를 선언할 때는 타입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타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블형이랑 인트형의 변수들을 선언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한꺼번에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같은 타입은 선언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어, 많이 배웠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고요. 그래서 자바 변수를 이름을 선언할 때는 몇 가지 몇몇 규칙이 있는데 어, 일단은 이름을 이렇게 그 자바 이름에서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특수 문자는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두 가지 달러랑 안더바라는 특수 문자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숫자라든지 다른 특수 문자들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특수 문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대소문자도 구분을 합니다. 똑같은 변수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소문자가 다르면 이거는 다른 변수로 표현합니다. 퍼스트 네임 다른 걸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길이는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자바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이따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자는 영어 소문자로 시작하고 다른 단어가 붙을 경우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한다. 이건 관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관례라는 용어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자바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표현을 합니다. 자바독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문서를 보면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거 말고 어,
이제 그냥 아주 옛날 거 아니고 거의 뭐 자바 1.5? 1.4 때 버전 이후부터는 요런 명령 규칙들을 몇 가지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자바에서는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를 뭐 대문자로 선언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에 메소드를 선언할 때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클래스의 안에 있는 변수들을 선언할 때 그리고 뭐 디파이너를 선언할 때 몇 가지 이런 자기네들만의 명령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명령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죠. 가장 작은 단위의 한마디로 하면 로컬 변수를 선언할 때,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방식은 소문자로 쓰되 만약에 거기에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때는 대문자로 써주는 방식을 씁니다. 요거는 다른 우리가 여러 자바 API를 보더라 어떤 걸 보더라도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단어가 붙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고 세 가지 단어가 붙을 때는 여기 바디하고 컬러 이렇게 해서 대문자가 꼭꼭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원래는 영어를 쓸 때 영어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카하고 띄고 뭐 바디 띄고 컬러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뭐 언더바를 붙이는데 그렇지 않고 언더바를 어, 자바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구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 규칙은 잘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쓰고 또 자바 명령 규칙이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직관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바 명령 규칙 위주로 뭐 C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자바 명령 규칙을 많이 알고 계시면 그 방법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 규칙들을 나중에 이제 가면서 차수가 진행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제가 자바 명령 규칙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변수에 대한 걸 나왔는데 변수 말고 다른 것들이 더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당연히 여기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뭐 리턴이라든지 if라든지 뭐 true false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기 있는 모든 걸로는 변수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한 거겠죠. 네,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니까 예하고들은 변수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씩 우리가 공부해보면서 나갈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될 수 없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값을 대인 연산자, 이제 가장 기본이죠. 변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했다고 치면 거기에 대인 연산자 값을 어떤 값을 여기에 타입에 맞는 값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인 연산자고 대인 연산자는 연산하는 방식이 적혀 있죠. 이게 실제로 뭐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때문에 크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저장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 그거는 꼭 유지가 되죠. 이거가 필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뭐 A가 넣는 B가 있으면 우리 이건 뭐 수학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요게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변수를 초기화해준다라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만 배우셨으면 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뭐 번지로 얘기하게 되면 뭐 100번지가 있다면 100번지의 이름을 정해서 걔가 A라는 뭐 변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진짜 값이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값을 뭐 더해서 리턴 초이값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이 플러스 연산이 더 먼저 진행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연산을 진행하는 것도 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게 먼저 진행되냐. 대인 연산자보다는 4층 연산의 연산자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요, 지금 보면은 대인 연산자가 있고 4층 연산자가 있는데 4층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대인 연산자보다 높기 때문에 요게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대인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진 다음에 대인 연산자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1순위고 여기서는 이게 1순위고
얘가 2순위가 되겠죠. 보통 대인 연산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대인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변수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 그리고 대인 연산자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가 되고요. 이거는 뭐 실습을 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한번 뭐 여러분들이 보실 거면 이쪽 한번 보시면 워낙 간단한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되고 나중에 실습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려고 이제 그 블렌디드 수업을 하게 될 때 한번 뭐 그냥 간단하게나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사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실습에서 나와 있는 사용이라 좀 다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 우리 프린트 ln 맨 처음에 우리가 헬로 월드를 찍었던 건데 이것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먼저 드리면 이게 그 C에는 사실 없는 기능이죠. 없는 기능이고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것도 좀 C에는 없고 C++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 안 하고 C에서는 프린트 F라는 걸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ln은 요 ln이 붙으면 프린트까지는 똑같고요. 여기 프린트 뒤에 ln이 붙으면 계획 문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한 줄을 넘기는 문자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슬러시 n이 C에서 얘기하는 슬러시 n이 들어있는 구조가 프린트 ln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뒤에 이제 프린트 ln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바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얘 같은 경우는 정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자열인데, 문자열과 정수형이 합쳐지게 되면 정수형도 문자열로 변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연산식에서 이제 또 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또 연산하는, 요거는 실습에서 좀 여기 이 PPT 내용이 좀 적고요. 실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크게 또 실습까지는 하지 않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도 변수값을 복사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거는 정수값이 여기 들어가지만 x값이 또 여기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많이 해보셨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변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 변수 이런 용어들 많이 쓰죠. 지역 변수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중괄호 모형 안에서의 존재하는 변수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변수들을 얘기를 하고요. 중괄호에서만 살아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이제 존재하는 지역 변수들이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얘기가 좀 더 심오하게 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뭐 스택 영역이랑 힙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스택 영역이랑 그리고 또 어, 그런 우리 메모리 영역들을 나누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스택 영역에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면 스택 영역이 잡혔다가 빠졌다가 늘어났다 뭐 이런 식이 좀 됩니다. 그리고 힙 영역은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그리고 전역 변수 영역들이 있고요. 그맨 처음부터 딱 잡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잡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스택 영역과 힙 영역 그런 부분들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루트 로컬 여기 이런 부분이 끝나면 그 이제 메소드는 스택 영역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용량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택 영역을 잘 활용하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워낙 메모리, 램 뭐 이런 것들이 다 용량들이 다 커졌기 때문에요. 네, 특별히 그런 것들은 크게는 관심사에서 많이 멀어지긴 했었습니다. 예전 제가 수업했을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 이 파란색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 처음에 메소드 안에서 요 바1이라는 걸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if 문 안에서 바2를 쓰게 되면 바1과 바2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시 요게 끝나게 되면 이거의 스택 영역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문에서 바3를 선언하게 되면 여기서는 바2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3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얘 셋은 이 둘은 2와 3를 쓸 수 없고 1만 사용 가능하다. 이건 뭐 로컬 영역이
로컬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괄호 해서 어디에서 어, 이 지역 변수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를 미리 코드를 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들의 이제 사용의 주의 사항인데요. 변수 이제 메소드에서 어디에 이제 선언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른 메소드에서 이제 그러니까 로컬 변수에 대한 사용하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블록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메소드 블록의 첫머리에 선언한다는데 이건 뭐 사실 보기 좋게 하는 건데 메소드에 꼭 굳이 첫머리에 선언하지 않아도 구동은 되죠. 그래서 특정 부블럭에서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때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용 범위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바 이제 기본 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바 기본 타입, 정수 타입,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 스트링 타입, 실수 타입, 불리언 타입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 타입들은 실수 타입에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논리 타입,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캐릭터라는 명령어는 바이트로 좀 대처가 돼서 이거는 좀 이따 보시면 되죠. C랑은 요 부분이 조금 사실은 좀 다르죠. C랑 요 부분이 다르고, 이것도 C++에는 불리언이 아닌 불이라는 걸로 논리 타입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쭉 보시면서 내용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수 타입의 바이트라는 거는 1바이트, 우리가 C에서 얘기하는 어, 캐릭터라는 타입에서의 캐릭터라는 타입이 이제 바이트라는 타입으로 변형이 됐고요. 그 이유는 C에서는 아스키 코드만을 사용했었죠. 아스키 코드만을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캐릭터라는 걸로 만들어져서 캐릭터에 이제 아스키 코드 값, 한 바이트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자바로 넘어오면서 C++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C++는 그거를 계속 유지하긴 했지만, 유니코드를 아예 사용하게 되죠. 유니코드 전용으로 캐릭터라는, 그걸 쓰게 되니까, 유니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2바이트, 2바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캐릭터를 2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늘리고 2바이트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이 바이트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나의 바이트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뭐 C에도 있는 숏. 근데 사실상 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트랑 C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캐릭터가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문자열을 저장해야지 또 프린트문에서나 이런 거에서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트형은 어떤 정수형의 모든 대표하는 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롱형 같은 경우는 인트형보다 더 큰 값을 저장할 때 사용이 되겠지만 사실 인트형도 그렇게 작은 범위, 소점을 제외하고 그냥 정수만 놔뒀을 때 작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트형을 더 넘어가는 거를 하는 경우가 크지 않죠. 많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어, 여태까지 뭐 몇 년 동안 지금 실무에 있었지만 인트형보다 더 큰 값을 써본 게 그 물론 더블형이 있기 때문에 더블형을 많이 쓰게도 하지만 인트형보다 더 큰 값을 쓰게 되는 경우가 뭐였었냐면은 그때 이제 GPS에 나온 데이터를 정수형에다가 그냥 데이터형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한번 저장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인트형보다 좀 더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8비트짜리 롱롱 그때는 롱롱 타입이라고 했었어요. 롱롱 32비트 시스템에서 롱롱 타입인데 자바에서는 그냥 롱 타입을 8바이트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게 인트형의 2배 정도 사이즈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롱 타입은 그런 쪽을 한번 저도 실무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보통 인트형 타입을 많이 쓰고요. 사냥 속도가 이제 빠르다고 하니까요. 인트 타입을 많이 쓰게 되고 뭐 특별히 2바이트짜리를 쓴다 그래서 쇼 타입을 거의 안 썼습니다. 이게 또 쇼 타입도 쓰게 되는 게뭐 보안 코드를 만들 때 2바이트의 데이터들이 쫙 나열되는 저장되는 것들을 쓸 때 굳이 인트 타입을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은 한번 이제 선언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할 때 이제 2바이트짜리를 쓰게 되고 뭐 C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바이트 타입은 당연히 캐릭터 때문에 많이 썼지 이것도 1바이트가 되면 바이트 타입도 사용량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렇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위해서 바이트 타입이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1 또는 0으로 저장되는데 요거에 한 8개가 한 묶음이 되면 바이트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개의 비트가 모이게 되면 1, 0을 표현할 수 있는 32개가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이트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터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입 연산자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요런 애들이 어떤 여기에 값들이 정수일 때 어떤 리터럴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 돌려주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쓰는 것들 요거는 아마 많이 안 쓰셨을 거예요. 요거는 잘 많이 안 쓰셨을 거고 여기 0xb로 시작하는 값 이진수를 표현할 때 요런 값도 뭐 이거는 전체 사용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한 10%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10진수를 저장하는 게 거의 80%? 80%? 너무 80% 예를 더 떠볼까요? 얘를 한 5%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80%고 얘를 한 10% 정도 한번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얘를 한 15% 정도. 네,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 정도를 여러분들이 리터럴 값을 이런 식으로 썼고요. 저는 이거는 진짜 거의 뭐 0.001% 정도 알고는 있지만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많이 쓰는 게 이제 0x, 0b를 쓰게 되면 이진수만을 표현하는 값들로 1010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리터럴 값을 통해서 그 정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논리 연산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만 쓰고 그 다음에 숫자를 쓰게 되면 맨 앞에 0이 들어오고 숫자를 쓰게 되면 요거는 팔진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건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안 썼습니다. 쓸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팔진수는 거의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8을 못 넣고 7까지가 넣게 되고 그 다음에 8을 넣으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11이 돼서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9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9를 의미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진수 거의 100% 거의 이걸 많이 쓰게 되죠. 눈으로 우리가 10진수는 거의 그냥 보면 바로 숫자를 알게 되니까요. 어떤 값인지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16진수죠. 그건 0x라는 값으로 표현합니다. 0x라는 걸로 표현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쓰죠. 0b보다도 아마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어, 문자열이나 이런 거를 쓸 때도 0x를 써서 쓰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쓰는 경우가 좀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터럴 값들을 사용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인데요. 이건 C 타입이랑은 좀 다르고요. C 타입은 좀 다른 이유는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A, B, C, D 뭐 이런 아스키 코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값들도 다 저장이 됩니다. 가나 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될 수 있게 유니코드로 다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에 있는 값들은 유니코드에서 이제 아스키 코드에 가지고 있는 값들은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스키 코드에서도 A는 65였고요. B는 66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스키 코드의 값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유니코드 값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저장하는 방법은 C나 마찬가지로 한 문자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그 커테이션, 커테이션 하나짜리 커테이션을 쓰고요. 문자열은 이제 뭐 더블 커테이션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정수 타입도 저장할 수 있죠. 이건 10진수로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C랑도 동일하니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열을 쓸 때는 더블 커테이션 다운표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을 쓰게 되면 당연히 캐릭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대신 C++에서 사용하는 스트링이라는
거의 이거는 어떤 그냥 사실은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맞죠. 정확한 명칭으로는 뭐 인트도 타입은 거의 다 이제 클래스로도 다 존재를 하지만 클래스가 맞지만 사실은 타입으로서의 이제 뭐 더 그런 스트링, 뭐 인트 이런 것들은 타입으로서의 많이 그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C++를 하면서 캐릭터와 그다음에 그 C++에서 확실히 이제 스트링이 이제 클래스다 보니까 배열을 저장하는 애와 좀 그다음에 클래스 배열을 저장하는 애와 또 스트링과의 맞는 좀 동화되지 않는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동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꼭 많은 에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아예 타입이라는 좀 특이하게 클래스이면서도 타입 모든 것들을 이제 사실 자바는 클래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긴 한데 이런 캐릭터나 인트도 사실은 클래스로도 구성이 돼 있긴 한데 클래스를 쓸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보통 우리는 그 그냥 인트형이나 이런 타입으로 양 문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스트링도 그거와 마찬가지 타입을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면서 어떤 때는 클래스로도 쓰다가 어떤 때는 또 이제 타입 형태로도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스케이프트 문자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이거는 C에서 아마 그 프린트F문을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게 되는데 뭐 더블 커테이션 같은 거를 출력하고 싶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탭 문자 어떤 몇 가지 기능들을 쓰게 될 때 이런 문자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건 이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설명. 이거는 아마 C랑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좀 다른 게 이제 유니코드 해당되는 문자를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 요것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역슬러시 T, 역슬러시 N은 뭐 줄 바꿈, 라인 바꿈, 그 다음에 역슬러시 R고 그거는 어, 맨 앞으로 보내는 거죠. 내가 지금 글자를 맨 앞으로 보내는 게 아마 캐리지 리턴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어, 더블 커테이션이 문자를 저장해야 되는 건데 더블 커테이션에 묶여져 있는 문자를 그래서 어쨌든 더블 커테이션을 또 출력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역슬러시 더블 커테이션 그냥 일반 커테이션 그 역슬러시를 출력하려면 역슬러시 역슬러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수 타입인데요. 실수 타입은 이제 플롯이랑 더블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플롯은 많이 썼었죠. 플롯은 많이 쓰긴 하는데 더블이 워낙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블 타입을 많이 쓰는 걸로 추천하죠. 그리고 그냥 실수형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냐 0.1이라는 내가 값을 썼다. 이렇게 0.1이라는 값을 썼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가 더블 타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더블 타입으로 줘서 여기로 그냥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을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더블이 워낙 더 많은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소수점에 어느 정도의 뎁스를 가질 수 있냐에 대한 얘기인데 더블이 어, 플롯보다 엄청나게 많은 뎁스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동수소점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 지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수라고 해가지고 1, 2, 3, 4 쓰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라 해서 몇 승을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에 1, 2, 3, 4에 2승을 하게 되면 이 값은 1, 3, 4, 0이 되는 거죠. 2승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2승을 하게 되면 점이 하나 여기에 찍히는 거고요. 이렇게 지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앞에 가수의 값을 일정 범위 그러니까 어, 여, 6에서 9자리를 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걸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이용해서 거기에 어떤 얼마만큼 증가하거나 얼마만큼 떨어지나. 근데 이게 10진수의 지수가 아니라 이진수에서의 지수겠죠. 이진수. 이진수에서의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릿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쨌든 더 많은 뎁스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더블이 우리가 8바이트를 가지게 되니까 되게 많은 뎁스를 가지고 있고 좌우로도
그러니까 이 0에서 플러스부터 마이너스까지의 값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소수점을 하나를 표현하는 뎁스도 더블이 훨씬 높죠. 예.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그냥 10준수의 이제 리터럴에서의 소수점을 넣게 되면 실수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넣게 되면 이건 리터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2라는 대문자나 소문자 2라는 걸 넣어서 지수와 가수 표현 방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 방식 이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표현 방식으로도 저장되는 표현 방식으로도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5하고 소문자 2하고 그 다음에 2를 쓰게 되면 5에 곱하기 10의 2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승도 쓰게 되면 이제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리터럴 값이 그러니까 실수용 리터럴 값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든 타입들이 소수점이 생겼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플롯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에러가 되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런 소수점으로 적혀 있는 애들은 더블형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형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을 플롯형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에러가 뜨죠. 왜 그러냐면 더 큰 더 큰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강제 형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롯 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값들의 뒤에다가 F를 붙여주게 되면 이거는 플롯 타입으로 변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표현한다. 아까 위에서도 나왔던 정확성 데이터 값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논리 타입. 논리 타입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불리언이라는 걸로 있고요. true, false로 값을 저장하는 두 가지 타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또는 0만 값만 가지게 되겠죠. 사실은 얘도 실제로 사이즈를 보면 말이 불리언이지만 8비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리언으로 쓰든 아니면은 뭐 바이트로 쓰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속도 면에서 얘가 좀 더 우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더 추천을 하죠. 예, 아무래도 네, 그렇게 제어문을 쓸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타입인데요. 변수 타입은 자동 형변환, 우리가 이제 형변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타입들, 그래서 이런 타입들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이런 타입들, 더블형 타입들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C나 C++에서 많이 했을 테니까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정수지만 바이트에 들어가는 수 있는 구조를 되게 되고요. 그래서 자동 형반환이라는 것은 작은 허용값이 큰 허용치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나 숏이 이렇게 크기가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값을 집어넣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알아서 왜냐면 얘가 값을 저장하는 애는 요만큼밖에 가지고 있질 않아요. 여기에 뭐 다 모든 값이 꽉 들어있다는데 인트형은 이만하죠. 그냥 여기가 여기에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지는지는 사용자한테 굳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한테 굳이 안 알려주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뭐 굳이 이런 데다 집어넣진 않겠죠. 맨 뒤에 여기 맞춰서 집어넣다 보니까 네 이런 데다 집어넣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형변환 해주면 충분히 프로그램 하는데 문제 없이 들어가진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형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A라는 게 저장이 되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A라는 게 프린트가 됩니다. 캐릭터형에서는요. 근데 요 값을 더 큰 인트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거에 대한 65에 대한 값으로 그냥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프린트하게 되면 65가 출력되는 뭐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이트에 65를 넣어놓고 얘를 더 작은 형태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캐릭터가 빠졌죠.
캐릭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바이트보다 여기 사이에 숏이랑 같이 캐릭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죠. 여기에는 차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바이트 같은 경우는 음수부터 양수까지 표현하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C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저장하는 그런 방식에서 그렇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강제 형변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컴파일 에러가 뜹니다. 이쪽으로 집어넣는 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제 형변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음의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에러를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형변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캐스팅이라는 강제 형변환을 하게 되면 어, 데이터를 일부러 이제 누락이 되겠죠. 어떤 큰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런 값들이 강제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캐스팅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가로를 해서 그 타입을 똑같은 타입으로 들어가는 타입을 똑같이 맞춰주고 더 큰 타입을 여기다 써주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는 문제없이 들어가겠지만 510이라는 숫자는 그 뭐 인트형에서 이제 잘릴 거 잘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죠. 인트형에서 여기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빵, 빵, 빵 1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도 다 이제 빵빵빵이고요. 다 빵빵빵이면 여기서 요것만 가져가게 되겠죠. 바이트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 맨 뒤에 요 값은 아예 날라가고 요 값만 딱 들어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트 타입을 그래서 강제로 형변하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넣어놓고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65라는 거를 그냥 프린트 ln에다가 놓게 되면 인트라는 값을 하나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넣었다 가정을 하면 얘가 값이 65면 그냥 65로 출력이 돼요. 요거를 근데 내가 요거를 A로 출력하기 쉽다 싶으면 이런 방식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제 형변화는 좀 쓰게 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냥 내가 어떤 뭐 만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강제 변환으로 어, 뭐 바이트에다 넣을 이유가 없죠. 값이 왜냐면 오플로 쪽이니까 이 만이라는 값이 어떤 값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뭐 만에서 그냥 255, 255 이런 게 빠져가지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 형변화를 쓸 때 뭐 어떤 특별한 이 사유가 있을 때 이제 강제 형변화 많이 쓰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값들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진짜로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제거하고 싶을 때 소수점 제거하고 요 정수만 가져오고 싶을 때는 뒤로 강제 형변을 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타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소를 변환할 때가 가장 많이 쓰겠죠. 주소에서 타입을 변환할 때가. 그 정수의 변수가 산수 연산자에서 피연산자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 어떤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타입에서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인트 타입이 됩니다. 인트 타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트라는 바이트라는 애에다가 10을 넣게 되면 얘는 바이트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떤 얘가 10이라는 거는 타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연산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얘는 타입이 잘못 얘기했죠. 요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두 번째 얘기고 요 얘기를 먼저 드리면 되겠네요. 바이트에다가 10을 넣고 그 다음에 y에도 2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뜹니다. 왜냐면 어, 이런 4층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 4층 연산자 플러스 퍼센트 연산자까지 만나게 되면 그 타입은
리터럴이 인트 타입의 리터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트를 두 개를 더하면 컴파일 에러가 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트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인트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트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에러를 잘 안 발생하게 하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이트에서 바이트 타입의 이런 식으로 뭐 A는 10 플러스 20이다라는 것들은 얘는 에러가 발생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타입이 존재하지도 않고 여기가 타입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인 연산자보다 플러스 연산자가 더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30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30이라는 값은 어떤 인트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존재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바이트에 인트 타입이 아닌 바이트 타입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그다음에 또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는 롱 타입이죠. 롱 타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트보다 작은 애들은 다 인트로 변환하게 되지만 반대로 롱 타입은 또 인트보다 더 높은 일반적으로 인트 타입이지만 이런 애들도 또 4층 연산하면 롱 타입으로 들어가진다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 연산. 자동 변환으로 해서 롱 타입으로 들어가죠. 롱 타입이랑 이렇게 더하기가 하게 되면요. 그래서 실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겠죠. 뭐 10을 넣고 이거는 실수에서 이제 자동 타입이고요. 실수에서는 실수를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더블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5.5면 두 개 더해서 15.5가 더블 타입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변환하는 더블 타입을 만나게 되면 인트 타입도 더블로 4층 연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입의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인트 일본에 넣고 싶다 그러면 더블 타입을 강제로 형 변화를 하면 15로 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수형 리터럴 연산에서는 이런 거는 되지만 또 요거는 되지 않겠죠. 이렇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F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F가 들어가지면 이렇게 실수형 연산에서도 더블 타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 결과를 실수로 저장할 때 주의점인데요. 이렇게 1과 2라는 값이 있을 때 얘를 나누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죠? 0.5가 들어가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0.5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0이 출력됩니다. 0이 출력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죠. 인트 타입과 인트 타입을 나누면 인트로 리터럴 된다. 얘가 소수점이 있든 없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인트와 인트죠. 타입이 인트와 인트다 보니까 어, 얘를 나누면 결국은 인트 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인트 값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0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방법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형변환 해주던지 아니면 둘 다 형변환 해주던지 요런 부분들 지금 형변환 하는 부분들 타입이 변하는 부분들은 C랑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에서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인데요. 이게 아까 우리가 프린트 LL에서 이제 스트링이 출력되는 구조이긴 한데, 음, 이거를 3과 이렇게 적게 되면 10이 저장이 되지만 스트링에다가는 하나가 문자열이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 뒤에는 그냥 일반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누군가 스트링과 만나게 되면 문자열과 만나게 되면
그냥 일반 그냥 정수형 타입의 값들은 문자열로 변환이 된다. 이것도 그 아까 리터럴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프린트 ln에서도 이런 방식을 썼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스트링으로 변환할 때는 다 이렇게 1, 2, 3, 1, 2, 3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4층 연산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중간에 존재를 하게 되면 1, 2, 3, 1, 2, 3으로 조정이 되는데 4층 연산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에 있는 4층 연산이 먼저 수행이 되다 보니까 3이 되고 3이 다시 더해져서 33이 되고요. 뭐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만약에 뭐 바이트로 변환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정수형 타입으로 변환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스트링을 10이 들어가 있다. 만약에 이게 문자겠죠. 이게 200도 문자고 이것도 다 문자들이에요. 문자들을 어, 파셔 그대 바이트로 쓰게 되면은 어 요게 이제 요 타입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게 이제 클래스를 대문자로 썼죠. 바이트를 대문자로 썼고 여기도 숏도 대문자로 썼고 인티저도 썼고 롱도 썼죠. 그리고 플롯도 있고 듀얼도 대문자로 썼다는 거는 이거는 클래스를 바로 어디서든지 호출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클래스를 어디 저런 어, 인스턴트를 만들지 않고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이런 메소드들이 다 클래스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정수 타입이든 쇼 타입이든 이런 실수형 타입이든 불리언이든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강제로 형 변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열을 다시 값을 또 문자열로 바꾸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숫자만 아닌 다른 값이 들어있으면 입세션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쓰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거는 str 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썼던 더블 커테이션 두 개를 쓰게 되면 이걸 문자열로 보게 되고 플러스 3을 쓰게 되면 문자열에다가 3을 더했기 때문에 3이라는 문자열로 변해서 들어가죠.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실습했던 요 제가 설명드렸던 요 내용에 요런 내용에 의거해서 요런 내용에 의거해서 요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된다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수와 시스템 입출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시스템 아웃,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에 이제 프린트 ln이랑 프린트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f도 있어요. 요거는 CSR 썼을 테니까 한번 좀 이따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는 내용이고요. 이건 뭐 자바에서도 C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표준 입출력,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장치는 모니터 키보드가 되고 이거는 C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니터로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쓰면 입력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게 되면 프린트 ln은 괄호 안에는 리터럴을 넣어 놓으면 그대로 출력, 변수를 넣으면 저장된 값으로 출력해가지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웃풋 장치에서 프린트 ln라는 메소드를 붙여서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ln은 아까 얘기했듯이 횡을 바꿔라는 거고 그냥 프린트를 하게 되면 뒤에 n%가 안 들어있는 그런 거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f는 우리가 C에서 많이 써봤죠. 그런 방식. 퍼센트 D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값이 이쪽에 이제 출력되는 방식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F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소수점 어떻게 출력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잘 배우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이 출력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퍼센트 s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되고 퍼센트 d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데 이때 이제 출력하는 방식 여기에 이제 뭐 점이나 0을 넣게 되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그 다음에 전체 자릿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소수점 자릿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안 넣어도 되죠. 그리고 퍼센트하고 네 그렇게 변환 문자라는 거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순번을 매기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안 넣어도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퍼센트 D인데 만약에 뭐 공백을 넣고 싶다 그러면 퍼센트 6D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0이라는 숫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퍼센트 06D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근데 얘를 또 앞으로 출력하고 싶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쭉 앞으로 와서 뒤에 공백 문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수점 여기 이제 점 찍는 것까지 들어갔죠. 점을 찍으면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 자릿수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문자열도 그런 방식 그리고 특수 문자로 우리가 슬러시 n 뭐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역슬러시네. 제가 참 아까 앞에서 제가 슬러시라고 했던 것은 역슬러시죠. 역슬러시 n 뭐 이런 문자열 탭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입력이네요. 이제 키보드에서 입력받을 때는 리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요. 키보드에는 키코드가 존재하는데 거의 키코드라는 것 자체는 값은 거의 아스키 코드랑 같은데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죠. 뭐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ES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키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키 코드 값을 받아오는 게 명령어가 이제 시스템 점 밑에 인 밑에 리드라는 장치의 명령어를 통해서 메서드를 통해서 키 값을 받아오고요. 그래서 키 값은 엔터 값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A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65, 13, 10이라는 걸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실습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인의 이제 단점은 두 개 이상의 키를 조합된 한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뭐 가라든지 뭐 이런 글자는 아예 읽을 수도 없죠. 왜냐면 가하고 또 기억까지 해서 두 번 치니까 기억하고 가를 두 번 치니까 또 안 되고 그다음에 문자열 통째로 A, B, C를 입력하는 거는 요걸로 읽을 수 없다 보니까 스캐너라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스캐너라는 걸로 만들어서 이거는 좀 그 클래스인데 뉴라는 걸로 이용해서 스캐너라는 걸로 넥스트 라인을 통해서 이제 쭉 어떤 문자를 쓰고 엔터 치는 것까지 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이거는 또 실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것부터는 실습을 할 만한 것들 지금은 코드가 들어있지 않아요. PPT에는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고 이론 위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습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나중에 실습실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실습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열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C에서 많이 썼던 이런 두 개 쓰는 이코로를 두 개 쓰면 값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뭐 주소나 값을 비교하는데 이퀄이라는 명령어를 메소드를 통해서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저장된 여기에 인풋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로 이렇게 쓰겠죠. 스트링 그리고 뭐 사실 스트링 2라는 걸 만들어서 뭐 얘에다가 뭐 더블 커테시에서 자바 2로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바라고 안 쓰고 스트링 2라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불, 불에다가 이제 이렇게 값을 true냐 false를 받는데 이때 이제 여기 대문자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에서는 이렇게 false를 받는다라는 걸로 예, 됐고요. 그래서 오늘 PPT는 여기까지 이제 이론을 했고요. 이게 2장 그 혼자 공부하는 자바의 책에 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필요 없는 부분도 좀 제거하고 거의 제가 좀 PPT를 정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는 최소한 실습을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는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도 이게 이클립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거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실습 비대면 대면 수업 그러니까 블렌디드에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때 실습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습에 대한 내용들은 책에도 아마 있을 거고요. 책을 보시면 책을 구매하셨다면 책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그 앞에서 올려져 있던 그런 소스 코드들을 받아놓고 그 소스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해보면서 실행해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내용들은 사실은 어, 좀 간단해서 제가 좀 안 보여드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 굳이 제가 코드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면서까지 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점점 이제 뭐 많이 나가서 이제 상속이나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면 뭐 클래스나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어, 제가 더 설명을 위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클립스에서 다 타이핑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거의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설명에서 뭔가 보충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코드를 안 보여주겠지만 보충적으로라도 보여드려야 된다면 그때는 한번 이클립스를 갖고 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거를 거의 눈 한 번도 끝 잡고 테이블 지금 한 번도 끝 잡고 한 번에 지금 1시간 20분까지 했는데 아마 중간중간 좀 말이 멈추거나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실수해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편집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 엄청나게 이제 앞에서도 저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뭐 제가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보완을 한다든지. 어쨌든 저는 테이블 끊지 않고 만약에 테이블 끊긴다고 하면 그 차수를 분리해서 올리는 방식도 그 이클리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차수를 분리해서 또 올리는 방식으로 거의 그러니까 영상을 제가 뭐 하나의 테이프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편집은 진행을 안 하려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렌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이 쫙 불러와지고 뭐 20개, 20개 영상들을 쫙쫙 불러서 거기를 다시 붙이고 이런 거를 렌더링해서 하다 보니까 어, 노트북을 제가 쓰고 있는데 노트북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1시간 정도 영상을 만드는데 뭐 3, 4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뭐 그걸 하고 있으면 또 워낙 컴퓨터도 느려지고 하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의 편집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